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추석인 오늘은 보름달 슈퍼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이 달 사이가 가장 가까워지는 1년에 서너 번씩 그런 일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슈퍼문이 될 것이다.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져서 나타나는 크고 밝은 보름달을 오늘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날씨도 맑아서 보름달을 잘 볼 수 있다. 그 다음 오후 6시 이후부터 이제 전국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름달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추석 보름달 소원을 빌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맑고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조금 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민생 챙기기, 민생 현장 방문을 합니다. 어제는 인천공항을 찾아서 인천공항에서 그 일하는 많은 직원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군부대도 가게 되고 특히 그 원폭 피해자들과도 만난다라고 합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언제나 한가위 이야기하면 넉넉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언제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윤석열 정부의 민생 챙기기를 한가위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 그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석날인 오늘도 이재명이 갑자기 나서서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어서 불안하고 불편하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영수회담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무슨 스토킹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뜬금없이 또 영수회담이냐, 국회를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냐, 민주당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재명이 아니냐. 국회 정상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야 대표 회담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뜬금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이 지금 스토크처럼 영수회담을 노리고 전쟁을 그만두고 정치를 부활하자라고 이런 주장이 노리는 것은 자신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제 기각이 된 것이 자신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무죄인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았다. 피의자라고 해서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자신의 생각을 접어라, 사과를 하라, 지금 한동훈 장관도 파면하라, 그 뜻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무죄였고 자신이 옳았고 윤석열 정부가 틀렸다 인정하고 이제 자신을 만나달라. 대통령실의 입장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는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 피의자와 만나는 것은 공정한 법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를 저렇게 파행으로 만든 것은 정확하게는 민주당 전체도 아니고 이재명이다. 이재명과 일부 친명들이다.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고 민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이,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정상화시키면 될 일이다. 먼저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보여라. 그리고 피의자는 만나지 않는 것이 공정한 사법 시스템에 옳은 일이다.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을 만나서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국회 정상화가 중요하고 지금 민생이 중요하면 자신은 피의자니까 자신은 사법 리스크 처리에만 몰두하고 원내대표가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원내대표라도 국회 일정에 국회 파행을 접는데 적극 나서도록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막혀서 원내대표들이 여야 원내 협상도 제대로 못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언제나 만나자라고 합니다. 국회까지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계속 단식 쇼에 이어서 계속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피의자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자신이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무죄다라는 겁니다. 영장이 기각된 것은 무죄도 아니고 구속 부분과 본 재판은 전혀 다른 것이고, 또 이번 영장실질심사 판결에서 이 위정교사는 유죄다 이런 판결까지 나온 셈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가 한 이야기, 위정교사 부분은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본 재판이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백현동이라든지 이 대북 송금 부분도 백현동은 상당히 인정된다라고 했고, 물론 대북 송금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 유창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지금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만나라, 지금 이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지 않고 있는 것이 꼭 국회 파행,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또 정치쇼, 방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그냥 두면 계속 증거인멸을 하고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계속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빨리 구속해야 하고 이재명의 재판을 빨리 서둘러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재판 가운데 빨리 서둘러서 끝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선거법 위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아무리 서둘러도 3년, 4년 가게 됩니다. 그 부분, 이재명은 아직도 여전히 왜 지금 스토커처럼 지금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는데, 김기현 대표부터 먼저 만나고 그것도 어려우면 원내대표들어 국회 일정이나 정상화하도록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이라도 먼저 보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추석날에 갑자기 김기현, 국민의힘의 대표인 김기현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소위 소명이라고 하는 이 법률 용어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법률 용어를 놓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게 김기현 대표는 이게 사실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실상,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조국이 오늘 자신이 정면으로 나서서, 김기현은 판사 출신이고 조국도 형사소송법을 전공한 법학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교수직을 상실을 했지만 법학 교수 출신입니다. 모두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해서 조국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건 추측일 뿐이다. 입증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다. 증명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추측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조국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걸 유죄 판결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됐고, 소명에 대해서 이 소명에 대해서 단지 추측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김기현이 이게 유죄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현이 이게 만약 본 재판이었다면 유죄 판결이다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국은 지금 이게 입증된 것이 아니고 단지 추측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옳으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가까우냐, 진실에 누가 더 가까우냐. 김기현이 훨씬 가깝습니다. 조국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가 무슨 뜻이냐. 제가 국어사전에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상태입니다.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상태입니다.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심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조국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추측 맞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교묘하게 이렇게 왜곡합니다. 추측인데 확실한 추측입니다. 조국은 확실하다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이다라고 합니다. 증명은 입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증, 완전히 입증된 것보다는 낮은 단계다. 그 다음 소명이다. 그 다음 이제 보시다시피 이번 유창훈 판결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인정된다. 또 여러 가지 판결문을 보면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 다음이 이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나뉘게 됩니다.
법률 용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법률 용어, 전문적인 용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냥 죄가 있다 없다 하면 될 일을 소명이다, 입증됐다, 상당한 정도로 인정이 된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 아예 이거는 증거가 없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의학 용어도 마찬가지죠. 이 전문 용어를 쓰니까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흘려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이 기독교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라든지 불경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놔도 어렵고 또 번역이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스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 신부님들, 의사들, 이 법조인들 많이 취재를 하고 물어봅니다. 꼭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과거에 전문가들이 일반인들 모르게, 일반인들이 알면 골치 아프니까 자꾸 따지고 드니까 모르게 하려고 특권의식에 젖어서 이런 전문 용어를 썼는데 이거 좀 쉽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면서도 일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종교는 종교적인 이유,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그 성경이라든지 불경이 그런 부분들, 은유라든지 비유 이런 부분들의 그 효력 이런 것이 있고요. 이 법률은 제가 이번에 유창훈 그 영장실질심사 판결문을 보고 제가 이건 이해를 납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법조인들이 이 법률가들이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법조인들이 하는 말은 모두 일반인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형선고를 내리면 그 사형선고를 받는 사람, 피고인이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모두 부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은 상식을 최소화시켜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상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엑기스들만 모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상식입니다. 바탕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사형을 언도할 만했구나. 납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 용어가 정교해집니다. 애매한 용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사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느냐? 이걸 나뉘는데도 완전히 입증이 됐다. 소명이 됐다. 상당히 인정된다. 어느 정도 인정된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 입증되지 않았다. 전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교해지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는 정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학 용어 정교해야 됩니다.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률도 사회를 치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교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게 어렵지만 분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더 쉽게 정교하지만 더 쉽게 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할 겁니다. 지금 무슨 특권의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이라는 말도 썼고 이번에 유창훈이 소명도 썼고 상당히 인정된다라는 말도 썼고 다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썼습니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도 썼습니다. 김기현이 이 유창훈이 위정교사에 대해서 이재명의 위정교사에 대해서 이게 유죄 판결이다라고 말했다면 그건 김기현이 틀린 것입니다. 유죄 판결은 아닙니다. 또 유죄 판결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본안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심사입니다. 그래서 김기현의 이야기는 이게 본 재판이었다면 유죄 판결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유죄 판결일 정도로 이 소명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 소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본 재판이면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의미다.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조인들을 취재를 해보면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판사가 이건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유죄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반박해서 조국이 이건 개연성이다, 추측이다 이런 법률 용어를 썼는데 아닙니다. 확실한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확실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입증이다라고 단어를 쓸 필요가 없거나 입증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그 전 단계, 거의 입증이 되었다. 확실한 추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은 의도적으로 이 확실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이다, 심증이다 이런 말만 써서 이걸 가지고 뭐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놓고 김기현의 해석, 조국의 해석을 놓고 보면 90% 김기현이 옳습니다. 90% 가까이 김기현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법조인들이 동의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법조인들과 취재를 해보면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거의 유죄 판결이다, 본 판결에 그런 의미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김기현이 판사를 지냈으니까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조국이 또 억지를 부리고 있다. 사실은 전문가라고 본다면 전문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인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거짓말이고 가짜뉴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번 유창훈 판사의 이 판결이 왜 문제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위증교사에 있어서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됐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본 판결에 가면 유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설명하는 이유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증거인멸을 했지만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유창훈이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법조인, 전문가, 일반 국민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증거인멸이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도 증거인멸, 사법방해를 하고 방탄 노력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훈의 이번 판결은 실패한 판결이다. 말이 되지를 않는 판결이다. 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자질이 의심스럽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훈이 이재명의 유죄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 또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선 구속영장은 기각시킨 것입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유창훈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판결로 이재명의 유죄를 밝힌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이 무죄니까 윤석열 대통령들은 만나자,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라, 이런 민주당의 공세는 곧 역풍이 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둡니다. 오늘 뭐 논쟁이 붙었습니다. 김기현과 조국이 틀렸습니다. 또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비리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확률이, 구속될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안별로 다시 재청구를 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면 확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유창훈이 자신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이건 굉장히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런데 구속영장은 기각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보강해야 되는 보강수사를 거쳐서 가져오라. 지금 이 말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또 이재명의 다른 비리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이재명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으면 정치가, 국정이 절대 정상화될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바라면서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